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파생상품의 세계,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기간구조 모형입니다. 금융시장의 핵심은 이자율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권, 스왑, 옵션, 정말 많죠? 이 수많은 금융상품들의 가격은 전부 다 이자율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 안 드셨어요? 아니, 이 모든 걸 한 방에 아주 일관되게 설명해주는 그런 완벽한 이자율 공식 같은 건 없을까? 하고 말이죠. 사실 예전에 쓰던 좀 단순한 모델들로는 그게 어림도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 채권 가격 매길 때 쓰는 모형이랑 옵션 가격 매길 때 쓰는 모형이 달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두 가격이 서로 안 맞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미래 이자율이라는 게 딱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경로를 그리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너무 단편적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기간구조 모형 텀 스트럭처 모델. 기존의 접근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훨씬 더 정교하고 일관된 분석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간구조 모형이 대체 뭐냐? 간단히 말해서 미래의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전체적인 그림,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하나의 틀 안에서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단기, 중기, 장기 이자율이 다 제각각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전체적인 흐름, 그 동학 자체를 모델링하는 거죠. 특정 시점의 이자율 숫자 하나만 콕 집어 보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기존 모형은 딱 한 시점의 이자율, 그 숫자 하나에만 집중했죠. 근데 기간구조 모형은 이자율의 전체 기간구조, 즉 시간의 흐름 전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모형에서 생기던 상품 간 가격 모순 같은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상품의 일관된 가격을 딱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분석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특정 상품 가격 하나 맞추는 거에서 전체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걸로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교한 기간구조 모형이 이자율의 움직임을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특징이 뭘까요? 그건 바로 평균 회귀, mean reversion이라는 개념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평균 회귀, 말은 좀 어려워 보여도 사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이자율이 지금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이게 끝도 없이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장기적인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오려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딱 그거예요. 양쪽으로 쫙 잡아당긴 고무줄이 결국 탁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자율의 움직임을 보면 이 평균 회귀 현상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자율이 저기 장기 평균선보다 확 높아지면 어김없이 아래로 내려오려는 압력을 받고요. 반대로 평균선보다 너무 낮아지면 다시 위로 스물스물 올라가려는 힘을 받죠. 그래서 이자율이 막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어떤 안정적인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간구조 모형이 포착하려는 이자율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 속성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평균 회귀 형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자율을 자꾸만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이 보이지 않는 손, 그 정체는 과연 뭘까요? 그 답은 의외로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럼 여러분, 대출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축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저축을 늘리겠죠. 대출은 부담스럽고요. 그럼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럼 어떨까요? 이자가 싸니까 이때다 하고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저축할 맛은 안 나고요. 그럼 돈을 쓰려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간단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가 이자율을 계속해서 그 적정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거죠. 자동 조절 장치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옛날 이자율 모형은 상품마다 따로 놀아서 일관성이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죠. 둘째,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기간구조 모형.
이건 미래 이자율의 전체 움직임을 하나의 틀로 일관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 핵심 원리는 바로 이자율이 장기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자연스러운 힘, 즉 평균 회귀 현상이라는 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중앙은행 같은 아주 강력한 힘이 시장에 개입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낮은 수준으로 꽉 붙잡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이 자연스러운 평균 회귀라는 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이 그냥 약해지고 말까요? 아니면 언젠가 억눌렸던 만큼 더 강력한 형태로 터져나오게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